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름은 구성애고요. 1976년생이고 사는 곳은 경기도 여주에 살고 있습니다. 3학년 한 중순 되면 막 취업 나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취업 담당 선생님이 저거 그 삼성 반도체 가겠냐고 이렇게 학생들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뭐 교장 선생님, 뭐 담임 선생님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신청해가지고 뭐 자기소개서 쓰고 막 거기 왔을 때 뭐 뭐지 성과급, 뭐 보너스 막 이런 게 뭐 몇 프로다 막 900%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당시 엄청 세다 이런 거 말고 왔지. 왠지 막 학교에서 선생님이 추천해주고 교장 선생님이 추천으로 간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런 거 있잖아. 아, 내가 좀 그래도 좀 뭐가 있나 막 이런 거. 응. 또 이제 전처리 먼저 시작해서 전처리는 이렇게 포토 그런 말하고 이제 세척 웨이퍼 이렇게 오면 세척하는 공정. 근데 그 공정이 지금 생각해보면 황산, 불산 막 되게 무서운 물질들이잖아요. 근데 그때는 전혀 그렇게 무섭다 뭐 이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. 뭐 누가 뭐 이게 뭐 어떤 거다 막 이런 뭐 위험성 이런 건 얘기해 준 적 없었고 그냥 전철이니까 항상 깨끗해야 된다 뭐 이래서 그냥 항상 들어가면 기본 5분 이렇게 아세톤 같은 거 설비 클리닝하고 그렇게 기본 작업하고 응. 넘어가면 이제 코팅 공정 그 그쵸. 케미칼 있잖아요 막 예. 그 독한 그 빨간색 코팅 용액 같은 게 나가서 A4 표면에다가 코팅 시키고 그 스태프 장비 들어가서 이렇게 패턴 같은 이렇게 그리고 나와서 디벨롭 그 현상 그렇게 하고 다 그거 나오면 이제 전 배에 이렇게 맞는 공정에 다음 공정에 다 다니면서 이동해주고 이런 거 직접 들어서 막 그렇게 이게 투명 유리로 석비를 이렇게 그 불상 같은 게 담겨 있는 게 A4 들어가잖아요 예. 항상 예. 그러면 이렇게 투명 유리로 이렇게 딱 씌워져 있고 위에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. 근데 보면 그 온도가 있잖아요. 이렇게 끓는 온도가 그 당시에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그 흉이 이렇게 나와요. 그게 보여요. 근데 그런 위험성을 저희가 전혀 막 그런 걸 위험하다 못 느끼고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렇게 로봇 팔 같은 게 이렇게 막 그 일을 우리가 집에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옮기잖아요. 그러면 그게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이렇게 혹시라도 항상 확인을 해요.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거기를 참 그게 지금 생각하면 엄청 위험한 거죠. 전신 홍반성 루푸스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전신에 다 오는 병이에요. 그래서 아기 낳고 아산병원 와서 이제 입원해가지고 이것저것 검사하고 약 먹고 이게 근데 뭐 평생 가는 거라고 약은 평생 먹어야 되고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 막 대량으로 막 한 번 먹을 때 막 열알 막 이렇게 먹고 얼굴이 막 달덩이처럼 막 변하고 옛날 내 얼굴이 하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우울증 오고 집에 있는데 막 관절에 이렇게 이상이 와가지고 막 손마디 발 이렇게 무릎 그 신랑이 막 주말에도 출근하고 막 이러니까 애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기가 아직 어디 우유를 먹잖아요. 그럼 막 애기는 배고프다고 우는데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애기는 저기서 울고 나는 어떻게 우유도 타줄 수도 없고 막 신랑이 퇴근해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. 막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진짜 막 지금 생각하면 막 아파트만 맨날 12층에 살았는데 그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. 막 진짜 여기서 떨어져서 바로 내가 이런 고통 없이 죽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. 근데 아기가 일단 미숙아로 태어났고 태어나서 아직 돌 안 됐을 때 갑자기 뇌종양 판정 받았고 수술을 했거든요. 근데 완전히 그게 막 심한 건 어떻게 검사하다가 이제 막 머리에 뭐 머리를 열어야 된다고 막 검사하고 막 그리고 막 머리 다 깎고 이러는데 이제 돌도 안 된 애기잖아요. 근데 진짜 근데 막 하여튼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하긴 됐는데 다행히도 양성으로 돼가지고 코로 통해가지고 머리는 안 열고 수술하게 됐어요. 항상 불안하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일단 뭐 무슨 일을 해도 어디를 가려고 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무슨 회사를 뭐 다시 들어간다 그래도 걸림돌이 되는 거죠. 이게
언제 터져서 어떻게 될지, 어느 자가 면역 질환이 막 전신에 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하나 고쳐놓으면 또 다른데 또 발생하고 또 이게 끝났다 싶으면 또 오고,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불안하고, 지금쯤이면 또 막 실업계 애들 막 이제 어린애들이 또 막 원서 쓰고 막 가잖아요. 근데 그때 왔을 때 뭐 보너스가 뭐 900%네, 무슨 뭐 복지시설이 좋고 뭐 기숙사가 좋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, 3개월 막 그 교육받고 이럴 때도 뭐 이런 물질이 있고 어떤 위험성 이런 걸 좀 얘기해주고, 그러면 애들이 조금이라도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하지 않겠어. 뭐 이런 뭐 좋은 점만 막 얘기하잖아요. 우리도 다 그런 거 혹해서 뭔지 모르고 갔다가 또 반도체 그쪽 가서 면접 보면서 엄청난 큰 규모를 보고 다들 놀래가지고 이렇게 큰 회사야 그거에 혹해서 가고,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떤 위험성을 조금이라도, 반도체가 뭐 어떤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, 뭐 그런 교육할 때 조금이라도 알려준다면 애들이 거기서 뭐 한두 명이라도 뭐 생각해보고 안 간다면 참 다행일 것 같고. 뭐 지금 보상 문제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걸 무조건 돈으로 덮으려고 안 하고 좀 차근차근, 진짜 이렇게 작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떤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인 거지 모르고 자기 고통에 막 힘들어서 이런 걸 모르고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. 아마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, 보상에 관한 것도 모르고. 진짜 아프면은 그런 게 관심 둘 여력이 없거든요. 네.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무조건 지금처럼 보상해 준다고만 하지 말고 아픔을 좀 알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. 진짜 삼라인에 저 같이 일했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얘기, 이수경이라고 보니까 같이 근무했었거든요. 근데 그거 죽었다는 거 듣고 되게 진짜 놀랬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감출 일이 아닌 것 같다. 다 들춰내서 그야말로 누가 이렇게 옆에서 관리 감독하고 진짜 1,000억 원 뭐 기부 이게 아니고 진짜 옆에서 단체 만들어서 관리 감독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.